네, 지난 주말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해 들어 추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인공지능 열풍을 맞은 반도체 업계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새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말 12월 미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시장도 여러 가지 지금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게? 예, 사실 이제 그 미국의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뭐 신규 일자리 수부터 실업률, 그다음에 뭐 경제 활동 인구수, 뭐 그다음에 뭐 그 임금 상승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그 예상했던 거는 신규 일자리 수가 한 17만 5천 건 정도 늘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7만 5천 건 정도 늘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21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고용이 완전히 좋군요. 예,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실업률도 크게 더 높아지진 않았고요. 예. 임금 상승률도 지난 달과 동일하게 상승을 한 것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그 고금리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노동시장을 조금 위축시킬 거다. 그래서 고용이 조금 부진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다르게 나타난 거죠. 네, 근데 또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또 조금씩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약간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해 보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그렇게 또 알 수 있어요? 어떤 내용? 그러니까 21만 6천만이라는 신규 일자리 수들 중에 예. 예를 들면 건강관리,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런 업종들을 빼고 보면은 사실은 별로 지난 3개월 동안 늘어난 신규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 넘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전체 넘버 숫자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지만 디테일을 보면은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은 둔화가 되고는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미국의 국채 시장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뛰었다. 네, 그 의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실제로 내용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미국의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어쨌든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 특히 3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상당 부분 좀 후퇴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금리가 올라갔다. 지금 보통 글로벌 기준금리의 잣대가 되는 벤치마킹이 되는 10년물 국채가 있잖아요. 그게 네. 어느 정도 올랐어요? 지난 주말에 4.06%까지 올랐는데요. 다시 4%로 튀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그 4% 밑으로 가면서 3.8, 3.9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난달에 또 올랐고 이번 그 연초 들어서 좀 올랐고요. 다시 올랐고. 저희 국내 금리도 뭐 10년물, 3년물 금리가 뭐 10bp, 12bp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해 연말에는 너무 빨리 올해 금리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했다가 연초 들어서 그런 기대감이 좀 퇴색을 하면서 뭐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시장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증시도 약세를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역시 시장도 약하게 반응을 한 건가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고용동향 지표에 따라서. 사실 연초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올 연초처럼 약한 적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월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1월 효과. 또는 새해 효과라고도 하면서 연초에는 주식시장이 그래도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오르는 경향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는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5일 연속, 5거래일 연속 떨어지다가 지난 주말에 조금 반등을 한 그 정도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약간 연초의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치고는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연초 며칠간의 증시의 흐름이 한 해 증시를 조금 반영한다, 예상을 하게 만든다. 뭐 이런 상징적인 흐름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 한 해를 조금 기대보다 훨씬 좀 어둡게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전망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옵니까 증권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지난 11월과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나 저희 한국 주식시장이 모두 되게 급하게 상승을 좀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초에 주식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반드시 연초에 주가가 좀 안 좋으니까 한 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어떤 기대감이 연초 들어서부터는 조금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뭐 좀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런 증시에서 기대감이 조금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 고용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 아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낮아질 텐데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 종합적인 기대는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지난해 연말에만 해도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니까 올해는 미국의 달러가 약할 거다. 달러 그리고 약세. 달러가 약해지면은 주로 이제 이머징 통화나 아시아 통화가 강해지고 예. 뭐 그럴 때 대한민국이나 아시아 쪽에서의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뭐 아시아 쪽으로도 좀 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들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달러가 연초 들어서 거의 2% 가까이 올랐고요. 다시 달러가. 달러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한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 역시 기대보다는 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뉴욕 증시도 약세로 지금 출발을 해서 그 약한 기운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뭔가 시장이 아직 좀 변화는 좀 안 보일 텐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때 시장을 예측할 때 가장 단기적인 중요한 변수들은 뭐가 있습니까, 뉴욕의 경우에? 지금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전망치는 좋은 편입니다. 전망치는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미국의 전체적인 GDP나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도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애플 실적을 비롯해 가지고 애플.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고 예. 특히 중국의 그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중국 경기 부진으로.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곧 발표되는 실적 시즌에서 기업들이 과연 그 우려를 좀 달래줄 수 있을지. 아까 애플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애플의 이 목표 주가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전망이 안 좋은 겁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애플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 이제 애플이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다른 그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대단히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핸드폰 매출이라는 게 사실을 늘어나 봐야 사실 많이는 안 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조금 애플에 대해서 걱정이 높은 건 뭐냐면 네. 지금 생각보다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핸드폰 판매가 여전히 좀 부진한 거 아닌가라는 건데요. 예. 중국에서 판매가 잘 예. 안 될 거다. 근데 지난 12월 그다음에 1월에 중국의 핸드폰 판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예, 나쁘진 않았는데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거는 샤오미라든지 다른 중국 제품들에 비해서 애플이 덜 팔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줄고 있다. 저가에 대한 수요로 넣어가면서 예. 애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에 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매그니피선트 세븐, 나스닥의 7개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이 애플 주가가 이러면 그런 빅테크 세븐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애플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이제 중국에서 고가 제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판매가 저조할 거다라는 우려감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네. 실적의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엇갈리는 흐름이 반응은 좀 이제 나올 달리 것 같습니다. 나타나겠네요. 네. 이 채권 금리가 그렇게 오르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되면 우리도 이제 금통위가 1월에 있잖아요. 곧 네네. 있죠.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저희 한국과 지금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간의 네. 차이가 사실은 역대 최고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국의 통화 정책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수가 예를 들어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낮아진다면? 한국의 금통위에도 분명히 영향을 좀 줄 거고요. 아무래도 특히 1분기 또는 2분기 초중반까지는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에도 조금 더 매파적인 성격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미국의 이번에 고용 지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금통위에서는 지금 작년 2월부터 계속 3.5%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동결을 하고 있는데 뭐 낮추는 건 좀 기대하기는 전혀 어려운 상황이고 상황입니다. 상당 기간 좀 갈 수 있겠네요. 네, 미 그렇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뭐 미국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요즘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인공지능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성능 메모리 칩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지금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데다가 예. 뭐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AI를 이제 탑재한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들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 생각보다 이제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연초에 물론 이제 반도체 주가도 조금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AI와 관련된 수요, 예.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상황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라는 게 전자제품에서 AI 서비스를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와 연결을 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련된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이게 활용이 되고 열풍을 좀 맞으면? 아무래도 저희 한국 기업들보다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많긴 미국 합니다만은 예. 저희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투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이 반도체 외에 좀 주목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업종을 든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업황이 지금 이제 최악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업종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최악에서 벗어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조선 업종들이 좀 조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꾸준히 좀 좋을 수 있는 어떤 기계와 관련된 방위 산업을 포함한 기계 산업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예,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보고서 리포트도 많이 나오던데 올해 특별히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약 바이오들이?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그 코로나 국면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이제 진단 키트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업체만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 이제는 이제 엔데믹 상태로 가면서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나섰거든요. 신약 개발. 이렇게 신약 개발들에 대한 성과들이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 최근 들어서 한국의 그 제약 관련한 수출도 약간 이제 좀 U자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 이전 같은 게 활발해진다 그런 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수출 라이센스를 이제 파는 거. 네. 그런 부분에서 큰 수입을 지금 얻는 제약 업체들이 바이오 늘어나고 좀 있다라고 나오는 하시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반도체 외 조선 기계, 이제 제약 바이오 좀 주목을 끌 필요가 있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에 이 변화가 증폭이 심했던 2차 전지 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여전히 높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주가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동의하는 거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3개월, 6개월 봤을 때의 업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업황은 좋지 않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결국에는 가장 엔드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전기차일 텐데요. 예. 지금 전기차 판매 증가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양극재와 관련된 수출 증가율 또는 수출 증가 물량 자체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 기대에 비해서는 지금 2차 전지나 전기차와 관련된 업황이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지금 약간은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지난주에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좋아지는 거는 별로 없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한 지금 현재의 업황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조금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이런 전망을 하시나요? 한 몇 달 정도는 이제 이런 그 조정 구간이 아직은 예.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조정 구간이 좀 더 남아 있을 거다라고 이어질 보고 거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이 주가가 여전히 조금 당분간은 좀 높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인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상저하고도 있고 상고하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저희는 한 1분기가 조금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1분기.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예.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해 연말에 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연초에는 좀 쉬어가되 전반적으로 2분기부터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식시장의 흐름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에서 보는 코스피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올해 작년에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20%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0%. 네, 근데 올해는 지금 시장의 예상치,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40에서 50% 이익이 는다라는 게 기대치인데요. 40-50%. 네, 40-50%는 좀 너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저희는 한 중간 정도, 한 10% 후반대에서 20% 정도 는다라고 좀 그렇게 는다라는 어떤 기업의 가정하에 수익이 10%에서 한 20% 정도 늘어난다는 가정으로 하면 코스피는 한 2,400에서 2,850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따져볼 때 2,400에서 2,850 정도 수준까지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치 기준으로 해도 작년보다 상승률이 이렇게 높진 않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유진투자증권 생각하는 2,850을 터치하더라도 작년만한 상승률은 좀 못 보겠네요. 올해 그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지만 사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주가가 엄청 한번 레벨업 됐을 때에는 두 가지가 겹쳤을 때입니다. 어떤 거예요? 반도체 경기의 상승 사이클과 중국 경기가 대단히 좋았을 때. 반도체와 중국. 올해 뭐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은 네. 삼성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때문에.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은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수준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막 V자 형태의 어떤 주가 반등이라기보다는 네. 저희는 U자 형태의 어떤 기업 이익의 반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곧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4분기 실적이나 올해 실적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나요, 혹시? 4분기 실적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4분기는 지난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4분기는 이제 좀 좋을 거고 아마 4분기보다는 1분기 실적은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실적은 그렇게 좋아지는데 또 주가 급등을 가져오려면 중국 경기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중국 경기는 전혀 살아날 기미가 좀 안 보입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도 지금 중국 시장이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 자체가 지금 되게 약한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부양책들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3월 전인대 전후를 좀 지나야만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3월 전인데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도 조금 부진하고 또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부진은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중국의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에게 올 한 해 갑진년 2024년 뭐 투자 전략을 좀 제안한다, 권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조금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크게 브로드하게 봤을 때는 결국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쪽이 한국의 대미 수출 쪽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미국 수출 쪽. 예, 예. 물론 한국의 대중 수출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만은 예. 중국에 대해서 좀 확신을 하기에는 여전히 정책적으로나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은 한국의 대미 수출을 늘고 있는 품목 산업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류에 해당하는 산업들이 기계류의 산업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바이오. 산업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그 수에즈 운하와 관련해 가지고 성과가 올라가고 운임들이 올라가면서 조선 업종들도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미국 수출, 지금 미국 수출이 뭐 중국보다 월간 기준으로 벌써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수출을 좀 주목해서 관련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